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오랜만에 식량 소식이에요. 지속가능한 식량,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같은 경우, 특히나 소고기는 탄소 배출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맞지 않는 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채식을 하기에는 고기를 못 끊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래서 또 제한이 새롭게 되고 있는 대체 식품이 바로 이 비단뱀이라는 겁니다. 가디언지에서 나오는 기사 타이틀을 보실까요? 뱀을 먹게 하자. 뱀고기가 곧 메뉴에 오를 수 있는 이유라는 타이틀인데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파충류 전문가 다니엘 나투시 박사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자기는 바베큐로도 먹어봤고 사태에 꼬치구이로도 먹어봤고 카레에 넣어 먹어봤고 말레이시아 정글의 야생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먹기도 했는데 비단뱀 맛이 뭐랑 똑같냐면은 닭고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일단 맛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자 그리고 또 장점이 이 논문을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죠. 연구진이 공동 집필한 논문에 따르면 이 파충류의 상업적 양식이 식량 안보와 기후변화의 도전 속에서 남부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기존 가축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 좀 더 살펴보시자면은 일단 비단뱀은 가축, 가금류, 뭐 오리라든지 닭, 연어보다 더 훌륭한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비단뱀은 물 없이도 거의 한 달 동안 살 수가 있다고 해요. 아침에 비늘에 맺히는 물만으로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거의 1년을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고요. 물을 덜 필요로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으며 극한의 기후 조건에 더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좋은 점은 조류 독감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전염시키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식품이 어디에서 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냐면은 뱀을 먹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상업적인 뱀 사육이 더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가축이 죽어가는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실행 가능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이 논문 연구진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소고기를 먹지 말고 비단뱀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농업에서 비단뱀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류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관행을 구현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데 진지하다면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뱀에 대해서 너무 징그럽다. 그걸 어떻게 먹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속 가능성도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가디언지에서는 반대 의견도 동시에 싣고 있어요. 제임스 쿡 대학교의 동물학 및 생태학 책임자 린 슈바르츠코프 박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포식자인 뱀을 못 잡는데 어떻게 먹일 생각부터 하냐.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지만 이거 위험하잖아요. 키우기도 쉽지 않다. 위험한 것도 그런데 비단뱀은 체온 조절이 중요해서 이를 위한 장소 제공이 중요하고요. 이게 산업적인 규모로까지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의 주장은 채식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기사에서 담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비단뱀 같은 경우에는 고단백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20%, 저지방, 지방이 5%밖에 없는 영양식품이고 칼슘, 인, 철분, 비타민 A, B, 12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뱀 가죽 등 부산물 활용도가 높아서 경제성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으로 대중화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뱀을 식용으로 하는 문화권이 제한적이라서 시장성이 낮다. 자, 그리고 무분별한 사육은 생태계의 균형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안 좋은 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와 비슷하게 또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았던 게 있죠. 바로 2013년 유엔산하 식량농업기구 FAO에서는 식용곤충을 먹자라고 이 보고서를 내놔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 편견을 깨워보고자 예전에 식용곤충을 진짜 많이 먹어봤고 초창기에 제가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사실 뭐 귀뚜라미건 미러미건 이런 것들 징그러운 것은 먹다 보면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면 번데기도 먹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도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징그러운 건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그 특유의 쿰쿰한 냄새 때문에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용곤충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사람인데요. 뱀은 다르겠죠. 뱀을 물론 이렇게 먹으면 너무 징그럽겠지만 근데 이렇게 튀겨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닭고기, 치킨이랑 굉장히 비슷해지지 않겠어요? 이 튀기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어라든지 꼼장어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볶아 먹다 보면은 징그럽지도 않고 맛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식용곤충보다는 고단백 식품으로서 미래의 기후위기, 특히나 가뭄이 심한 지역 그런 곳에서는 대체 식량으로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단뱀이 정말 미래 식량으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뭐 굳이 가능성을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이 정말로 부족해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주요 단백질원으로 고급 음식으로서 레스토랑에 팔지도 모르겠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죠.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